물닭 두 마리가 싸움이 붙었다. 물닭들이 영역 다툼을 하는 사이 황구렁이 한 마리가 연밭에 둥지를 튼 물닭의 알을 삼켜버린다. 연꽃 군락지의 수중세계. 물속의 날쌘돌이 물방개가 능숙하게 고동을 사냥한다. 서로 경쟁하고 싸워 이기는 것. 이것이 바로 야생에서 살아남는 법이다. 모든 생명은 자신을 위해 싸우지만 연꽃은 모든 생명을 품는다. 시궁창에서 피어나 세상에서 가장 맑은 향기를 내는 꽃. 연꽃이 세상의 모든 생명을 품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전남 무안군의 백년지. 물닭 한 마리가 한창 분주하다. 입에는 연줄기를 문 채 어디론가 나르기 시작한다. 둥지를 만들기 위해서다. 번식기인 5월은 물닭들에게 가장 바쁜 시기다. 물닭은 물 위에 둥지를 트는데 묵은 연줄기나 연방은 둥지를 짓는 데 좋은 재료가 된다. 암컷이 둥지를 만들 때는 수컷도 바빠진다. 물속 깊은 곳까지 들어가 연줄기를 물고 나오는 수컷. 둥지가 어느 정도 완성되면 물닭들은 서로 짝짓기를 하고 곧 교미를 하기 시작한다. 국내 최대의 연꽃 군락지인 백년지에 서식하는 물닭은 약 50쌍. 여기저기서 물닭들이 교미하는 모습은 백년지에서는 5월의 일상적인 풍경이다. 교미를 마친 물닭은 둥지에 알을 낳고 곧바로 알을 품기 시작한다. 물닭이 둥지에서 알을 품고 있는 사이 낯선 침입자가 나타났다. 물닭의 사촌격인 쇠물닭이다. 쇠물닭도 물닭과 같이 5월에 번식을 시작한다. 쇠물닭은 한 번에 보통 5개에서 8개의 알을 낳는데 번식 시기가 겹치는 물닭과의 영역 다툼을 피할 수 없다. 이미 좋은 목을 차지한 물닭. 쇠물닭 한 마리가 물닭의 영역을 침범한다. 서로 물러설 수 없는 싸움. 그러나 덩치가 작은 쇠물닭은 물닭의 상대가 되지 못한다. 물닭이 공격하자 쇠물닭은 꽁지를 내리고 주랭랑을 친다. 영역 다툼은 같은 종족인 물닭끼리도 벌어진다. 서로 한 발짝도 물러나지 않는 대치. 좋은 번식지와 먹이터를 둘러싼 영역 싸움은 종종 집단 간 싸움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결국 한쪽이 쫓겨나야만 싸움은 끝이 난다. 생명을 움트게 하는 봄빛. 30만 제곱미터,
드넓은 백년지도 봄비에 흠뻑 젖는다. 비가 와서 신이 난 것은 물닭들. 비가 오면 연밭에 먹잇감이 풍부해지기 때문이다. 물찬 제비처럼 연뿌리를 물어 올리는 물닭. 연에 기생하는 작은 곤충이나 새로 자라난 수초의 연한 잎은 물닭이 좋아하는 먹이다. 물닭은 알을 품는 시기에 먹이 활동이 왕성해지는데 이는 체온 유지에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마음껏 배를 불린 물닭은 다시 알 품기를 계속한다. 물닭은 한 번에 보통 10여 개의 알을 낳는다. 포라는 암수가 교대로 하며 약 3주 정도면 알에서 새끼가 깨어난다. 알을 품는 동안 물닭은 매우 예민하다. 알을 노리는 천적이 도처에 숨어 있기 때문이다. 황구렁이 한 마리가 수풀에 몸을 숨긴 채 물닭 둥지로 접근한다. 황구렁이를 발견한 물닭. 물닭이 먼저 공격하자 황구렁이는 물닭을 집어삼킬 듯 달려든다. 줄인 배를 채우려는 구렁이와 알을 지키려는 물닭의 필사적인 싸움. 결국 물닭의 모성애가 승리했다. 승리에 도취된 탓일까? 또 다른 구렁이 한 마리가 기회를 엿본다. 부모 물닭이 사랑에 정신이 팔린 사이 물닭 둥지는 무방비 상태에 놓였다. 구렁이는 그 짧은 틈새를 놓치지 않는다. 은밀하게 둥지에 접근한 구렁이는 달걀만한 물닭 알을 단숨에 삼켜버린다. 물닭 알을 입에 문 채 유유히 둥지를 빠져나가는 구렁이. 구렁이는 알을 통째로 삼킨 후 온몸을 비틀어 소화를 시킨다. 멸종 위기에 처한 구렁이가 백년지에서 많이 발견된다는 것은 이곳의 생태가 그만큼 건강하다는 반증이다. (6월) 초 백년지에는 연잎이 물 위로 얼굴을 내밀기 시작한다. 근처 논에서는 모내기가 시작됐다. 논둑 위에는 황조롱이 한 마리가 먹이 사냥을 준비 중이다. 사냥을 위한 화려한 비상. 까치들이 황조롱이의 길을 막아섰다. 까치와의 영역 다툼 끝에 자리를 잡은 황조롱이. 먹잇감이 포착됐다. 갓 알에서 깨어난 꼬마 물개새 새끼다. 황조롱이는 정지 비행을 하며
신중히 공격할 순간을 노린다. 천연기념물 제323호로 지정된 황조롱이는 작은 새를 비롯해 곤충류와 파충류 등을 사냥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맹금류 중 하나다. 물닭은 벌써 20일째 포란 중이다. 포란의 막바지. 새끼는 알껍질을 깨며 바깥 세상을 향해 소리를 내기 시작한다. 새끼들이 무사히 세상 밖으로 나오자 바빠진 것은 수컷이다. 잠자리나 작은 곤충 등 새끼들에게 줄 먹이를 부지런히 잡아 날라야 하기 때문이다. 연잎에 숨어있는 곤충들을 능숙하게 사냥하는 물닭. 식욕이 왕성한 새끼들은 그새를 참지 못하고 둥지 밖으로 나간다. 바깥 세상에서의 첫걸음. 아직 헤엄에 익숙하지 못한 새끼들에게 때맞춰 자라난 연잎은 좋은 쉼터가 된다. 물닭 새끼가 스스로 독립하는 데는 약 2달이 걸린다. 이 기간 동안 부모 물닭은 새끼들을 먹이고 혼자 사냥하는 법을 가르친다. 새끼 물닭들이 독립할 즈음 연밭은 온통 초록으로 바뀐다. 연애 계절이 가까워진 것이다. 연잎이 푸른 숲을 이루면 백년째 서식하는 생명체들 역시 활발한 활동을 한다. 작은 새끼들을 등에 업고 다니는 늑대거미도 연잎 위의 모습을 드러냈다. 가물치 한 쌍도 눈에 보인다. 수초에 몸을 감추고 살아가는 토종 가물치는 산란기가 되면 수면 가까이 모습을 드러낸다. 암컷이 알을 지키고 있는 동안 수컷은 알 가까이 접근하는 물고기들을 모조리 해치운다. 성질이 사나워 민물의 폭군으로 불리는 가물치는 작은 물고기를 순식간에 삼켜버린다. 수컷이 물고기의 접근을 막는 사이 암컷은 둥지를 지키며 정성껏 알을 보호한다. 알을 낳은 지 3일째 새끼가 부화됐다. 알에서 깨어나 이틀이 지나면 새끼들은 올챙이처럼 색깔이 까맣게 변한다. 연밭에 낯선 물고기가 나타났다. 마치 뱀장어처럼 생긴 이 녀석은 드렁허리다. 한창 진흙을 파던 녀석은 물속으로 향한다. 길이 80cm. 진흙과 물속에서 함께 생활하는 드렁허리는 논이나 얕은 저수지에 주로 산다. 드렁허리는 아가미가 퇴화해 허파로 호흡하는데
목구멍에 점막으로 볼을 부풀려 공기를 들여 마신다. 몸을 수직으로 세워 물 밖으로 얼굴을 내민 채 숨을 쉬는 드렁허리. 드렁허리는 자라면서 암컷에서 수컷으로 성을 전환하는 독특한 물고기다. 연꽃 군락지의 물속 세계에는 어떤 생명들이 살고 있을까? 우렁이 한 마리가 연근에 붙은 작은 생물들을 먹고 있다. 물속의 청소부인 줄새우도 보인다. 물방개 한 마리가 우렁이를 공격한다. 우렁이는 물속의 대표적인 육지곤충인 물방개의 적수가 되지 못한다. 어느새 다른 물방개 한 마리가 나타났다. 먹이를 둘러싼 치열한 쟁탈전. 먹이를 독차지한 물방개는 능숙한 솜씨로 껍질을 깨고 우렁이를 먹어치운다. 물방개의 다음 표적은 메기. 녀석은 날렵하게 메기의 등을 물어뜯는다. 메기와 물방개의 힘겨루기. 다른 녀석이 싸움에 뛰어든다. 메기는 발버둥을 치지만 물속의 지존인 물방개를 당해낼 수 없다. 메기를 제압한 물방개는 강한 턱을 이용해 단숨에 메기의 살점을 찢어버린다. 약한 자가 강한 자의 먹이가 되는 희생. 그것은 야생의 자연스러운 일부다. 잎이 무성한 연꽃 군락지는 약한 생명들의 좋은 은신처가 된다. 덤불 해오라기 한 마리가 조심스럽게 숲을 사이로 날아들었다. 녀석이 예민해진 이유는 갓 깨어난 새끼들 때문이다. 한 번에 5-6개의 알을 낳는 덤불 해오라기는 우리나라에 흔치 않은 여름새다. 덤불 해오라기는 침입자가 나타나면 목을 쭉 뻗어 몸을 숨긴다. 백년지에 귀한 손님이 날아들었다. 열대 희귀새인 물꿩이다.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주로 서식하는 물꿩이 우리나라에서 관찰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최근 기후온난화가 진행되면서 한반도 남쪽에서도 물꿩이 번식하는 장면이 종종 목격되고 있다. 줄장지뱀 한 쌍이 먹이 사냥을 준비 중이다.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하는 녀석들은 작은 곤충들에겐 공포의 대상이다. 목을 치켜든 채 먹이를 노려보는 줄장지뱀.
오늘의 사냥감은 어린 방앗개비. 줄장지뱀의 사냥이 부러운 듯 바위 틈으로 노려보는 유혈목이. 유혈먹이는 가을에 교미를 하고 이듬해 여름에 산란을 하는데 한 번에 보통 15개의 알을 낳는다. 산란을 마친 유혈먹이는 식욕이 왕성해진다. 이제 슬슬 사냥을 시작해야 하는 시간. 유혈모기가 향하는 곳은 연밭과 풀섭. 곧바로 먹잇감이 포착됐다. 잔뜩 도끼가 오른 유혈모기. 순식간에 개구리를 낚아챈다. 뒷다리를 물어 개구리를 제압하는 유혈모기. 유혈모기는 순식간에 개구리를 삼켜버린다. 여름을 재촉하는 비가 연밭을 적신다. 비와 뜨거운 태양을 자양분 삼아 연은 무럭무럭 자란다. 개화를 눈앞에 둔 백년지의 하루가 저물어가고 있다. 이른 새벽 연은 꽃망울을 터뜨릴 준비를 한다. (8월) 초가 되면 30만 제곱미터 드넓은 백년지는 온통 연꽃 세상이 된다. 이른 아침 이슬을 머금고 피는 연꽃. 흙탕물에서 피어나지만 연잎 위에는 단 한 방울의 오물도 머물지 않는다. 시궁창에서 자라지만 흐린 물을 맑게 하여 생명을 자라게 하고 그윽한 향기를 내어 세상을 맑게 하는 연꽃은 군자의 꽃으로 불린다. 연꽃이 피면 물속의 시궁창 냄새는 사라지고 연못에는 향기가 가득해진다. 그래서 옛날부터 연꽃은 정화의 상징으로 불리어져 왔다. 어떤 환경에서도 깨끗함을 잃지 않고 푸른 줄기와 잎을 유지하는 꽃. 오랜 기다림 끝에 피어나는 연꽃은 생명의 근원을 의미한다. 연꽃은 이른 아침에 활짝 피었다가 한낮이 되면 꽃봉오리를 닫는다.
대부분의 식물들이 태양열에 의지해 꽃을 피우지만 연꽃은 스스로 열을 내어 개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꽃이 스스로 열을 내어 꽃을 피우는 이유는 무엇일까? 제작진은 충북농업기술원 신세균 박사팀과 함께 실험을 통해 연꽃이 스스로 열을 내는지 알아보기로 했다. 연꽃 군락지의 바깥 온도는 23.9도. 그렇다면 연꽃 속의 온도는 바깥 온도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일까? 온도 측정기를 연꽃 봉우리 속에 설치하고 밀봉한 후 꽃 속의 온도를 관측했다. 얼마 후 온도 측정기를 열어본 결과 연꽃 속 온도는 29.7도, 바깥 온도와는 무려 5.8도나 차이가 났다. 열 화상 카메라를 통해 보면 개화 때 연꽃 스스로 열을 낸다는 사실이 더욱 분명해진다. 연꽃이 개화기에 스스로 열을 내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열을 내므로 해가지고 열이 날 때 발산되는 향기를 냄새를 맡고 곤충이나 벌들이 다른 꽃가루에서 묻은 꽃가루를 가지고 이쪽 꽃으로 오게 되죠. 그래서 다른 꽃에 있는 꽃가루를 꽃가루 바지하기 위한, 또 어떻게 보면 자기 생명을 강하게 영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연꽃은 어떻게 스스로 열을 낼 수 있는 것일까? 제작팀은 개화 시기별로 연꽃을 채집해 분석해 보았다. 연꽃은 당분을 축적하여 열을 내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꽃받침이 발열에 필요한 에너지를 가장 많이 공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꽃받침의 당의 양은 개화 직전에 최고치를 보였다. 가장 먼저 꽃 필 무렵에 떨어져 나가는 꽃받침 부분에서 많은 열들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 수가 있고요. 그런 것들이 실증적으로 꽃이 필 무렵이 되면은 꽃받침은 떨어지는 걸로. 연꽃처럼 스스로 열을 내어 꽃을 피우는 식물은 천남성과의 일부 식물들뿐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신의 몸을 태워 꽃을 피우고 향기를 내어 곤충들을 유혹하는 연꽃. 꽃가루 바지를 끝낸 연꽃에는 둥근 열매가 맺히며 연방이라 불리는 씨방에 보관된다. 수련과의 단연생 식물인 연꽃은 세계적으로 약 100종이 분포하고 있다. 꽃봉오리가 닫히면 마치 잠을 자는 듯해 이름 지어진 수련은 관상용으로 인기가 높다. 우리나라에는 외계연을 비롯해 모두 7종이 자생한다. 잎 전체에 가시가 돋아나는 가시연꽃은 수질이 오염되면서 지금은 매우 희귀해졌다. 환경부가 지정한 2급 멸종 위기 식물이기도 한 가시연은 한여름에 자주색 꽃을 피운다. 백년 또는 홍년으로 잘 알려진 연은 인도 등이 원산지로 불교와 함께 우리나라에 널리 보급되었다. 불가에서는 수행이 한 방편으로 연차를 즐겨 마신다. 맑고 그윽한 연꽃의 향기를 맡으며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불교에서 연꽃은 깨달음을 얻은 부처를 상징한다. 최근 연은 친환경적 작물로서 주목을 받고 있다. 웰빙 바람을 타고 연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벼농사에 비해 3배 이상의 경제성을 보인다. 그동안은 주로 연근이 식용으로 이용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연잎을 이용한 차도 대중화되고 있다. 연이 우리의 생활 속으로 더욱 가까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다. 시궁창에서 자라나 물을 맑게 한다고 알려진 연꽃의 실제 정화 능력은 얼마나 될까? 제작진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이재성 박사와 함께 연의 수질 정화 능력을 실험해 보기로 했다. 질소와 인이 포함된 영양물질을 연과 불의 옥잠, 대조군의 3개 수조에 넣고 각각의 정화 능력을 비교한 것이다. 한 달 동안 각각의 시료를 주기적으로 채취하여 질소와 인의 정화 정도를 측정했다. 정밀 분석 결과 질소와 인에 대한 연의 정화 능력은 매우 탁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는 약 한 일주일 정도 되면 연의 자정작용에 의해서 약 90% 이상의 질산성 질소가 제거되는. 연의 수질 정화 능력은 대표적인 자정식물로 알려진 불의 옥잠보다 훨씬 뛰어난 결과를 보였다. 수질 정화 능력이 제일 뛰어나다고 하는 불의 옥잠과 연의 정화 능력을 비교했을 때 영양 성분인 질소와 인의 제거 능력에 있어서 연이 질소 제거 능력에 있어서는 3배 이상, 인의 제거 능력에 있어서는 2배 이상 불의 옥잠보다 높은 그런 정화 능력을 측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연의 정화 능력이 자연 생태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각각의 수조에 물고기를 비롯한 수생 동물들을 넣고 변화를 관찰했다. 대조군의 수조는 부영양화가 진행되어 물고기는 호흡곤란으로 얼마 되지 않아 죽어버렸다. 그러나 연을 심은 수조의 물고기는 활발하게 움직였다. 연의 광합성 작용에 의해 물속에 녹아있는 산소의 양, 즉 용존산소를 증가시켰기 때문이다. 연이 산소 주입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용존산소를 증가시키고 이런 냄새 나는 성분이 분해될 수 있도록 이렇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 시궁창처럼 썩어 있는 이런 수생태를 여러 가지 산소가 많이 함유된 건강한 생태로 바꾸는 이러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흙탕물에서 피어나 흐린 물을 맑게 한다는 연꽃의 신비한 능력이 과학으로 입증된 것이다. 스스로 자신의 터전을 정화시키고 생명체들이 살아 숨쉬게 하는 연. 연꽃 군락지의 풍부한 자연 생태는 연의 정화 능력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연밭의 물속 세계, 줄새우가 갑자기 바빠졌다. 개구리 사체를 발견한 것이다. 민물의 청소부라 불리는 줄새우는 수중 생태계의 1차 분해자다. 주변에 있던 물고기들도 모여들어 개구리를 뜯어먹기 시작한다. 올챙이에서 개구리로 자라지도 못한 채
자신보다 작은 생명들의 먹이가 됐다. 물자라 한 마리가 햇볕에 몸을 말리려 물 위로 나왔다. 물자라는 주로 작은 물고기나 올챙이를 잡아먹는데 난 모양의 앞다리를 이용해 상대를 꼼짝 못하게 만든다. 먹이를 제압한 후에는 날카로운 입을 먹이의 몸속에 찔러 체액을 빨아먹는다. 교미 후 암컷은 수컷의 등에다 알을 붙인다. 수컷은 알을 등에 업고 약 3주 동안 지극정성으로 키운다. 물자라를 애처가 혹은 부성의 상징으로 부르는 이유다. 부화를 위해 물 밖으로 나온 물자라. 아버지의 자식 사랑이 드디어 빛을 발하는 순간이다. 새끼들이 하나 둘씩 알에서 깨어난다. 수컷 물자라의 헌신적인 사랑이 새 생명을 낳은 것이다. 이웃나라 일본에서 연은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도쿄 시내 한복판 신주쿠의 한 맨션 아파트. 옥상 정원에 연꽃이 피었다. 연꽃 애호가인 미우라 씨는 5년째 연꽃을 재배하고 있다. 그는 연꽃을 키우면서부터 일상의 스트레스가 싹 없어졌다고 한다. 1ヶ月持たないのよ、でもその間いろいろ手入れしないといけないでしょ、でそういうのが楽しいの。そういうので咲いた時の、喜びっていうのね、 일본에서 연꽃의 대중화를 이끌고 있는 곳은 도쿄대학. 지난 8월 초 도쿄대학 캠퍼스에서는 연꽃 전시회가 열렸다. 이곳에서 선보인 연꽃들은 대부분 키가 작은 품종들. 도시인들이 화분에서 쉽게 키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가까이いろんな種類を見るのは本当に初めてだったのでちょっとびっくりしてます。初の花の魅力って言えばどういうところですか？一番朝の綺麗な時間に咲いてまた本当に午前中に閉じてしまうということ。 도쿄대학의 연꽃 시험장. 미나미 교수는 일본에서 연꽃 품종 개량의 선구자다. 그의 주된 관심은 도시인들이 집에서 키울 수 있는 작고 예쁜 연꽃을 개발하는 것이다. 품종 개량은 서로 다른 연꽃의 암술과 수술을 인공 수분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새 품종 개발에는 주로 중국에서 가져온 연꽃 원종이 이용된다. 小型はですね、やっぱりこのように25センチぐらいの鉢で育てることができて、花つきが5本、5、6本あればいい品質をされています。それで花の大きさは6センチから12センチということになっています。 도쿄대학에서 연의 대중화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교정에서 2000년 전의 연꽃 씨앗을 발견하면서부터이다. この種はですね、2000年前以上の古い種から発芽した種です。
これは一応名前もですね、大賀ハスと付けられております。 이곳에서는 세계 각지의 연꽃 유전자를 수집하고 있다. 그 중에는 경복궁 경이로 연못에서 채집한 종자를 비롯해 우리나라, 중국 등 400여 종의 연꽃 유전자를 보존하고 있다. 小型のハスはたくさんの品種持っているのは主に中国なんですけども、中国からそのハスの品種を導入してまた日本のハスとですね交配して日本人に好まれる小型のハスを作り出していきたいと思っております。 자신의 몸을 태워 꽃을 피우고 자신이 자라난 터전을 맑게 함으로써 모든 생명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연꽃. 물속의 군자 연꽃은 모든 생명을 품는다. 그동안 우리의 삶과는 멀리 떨어진 고귀한 꽃으로 여겼던 연꽃의 가치가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